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외계 행성 중 하나인 케플러 22b로 향하는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행성에 우주복 없이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행성에서 산책, 더 정확하게는 수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아니면 해왕성의 자매?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파악했는데요. 그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플러 22b는 왜 이번 영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지구형 생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천체에 대해 쓰여진 다양한 기사들 속에 이 행성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어를 이해하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사나 영상의 작가들은 과장된 타이틀을 붙여 조회수를 올리거나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쓰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부르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악마는 바로 이 지구형 행성이라는 용어가 지닌 학술적으로 정확한 의미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종종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논리적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중요한 건 과학에 흥미가 없는 일반인은 애초에 과학 논문의 독자로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과학 논문은 다른 과학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자들 간에 서로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정확하게 카피한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구형이란 행성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단단한 광물의 지각, 녹은 암석의 멘틀, 충분히 큰 금속의 핵을 가진 행성이라는 뜻이죠. 태양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 이외에 수성, 금성, 화성이 지구형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행성들은 지구와 별로 닮지 않았죠. 생물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표면에서 우주복이 없이 몇 분 이상 살 수 있는 생물은 인간을 포함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는 지구형 외계 행성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해 학술적인 의미에서 지구를 닮은 행성인 것이죠. 이 행성들은 아주 극단적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술 수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적색외성 주위를 매우 가까운 궤도로 도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체는 주성의 해비터블존 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성으로부터 받는 빛과 열은 매우 약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성은 조석 고정 상태에 있기도 한데요. 즉, 주성을 향해서 항상 같은 면이 향하고 있는 거죠. 이는 잠재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생명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낮에 뜨거운 공기가 밤에 찬 공기와 끊임없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폭풍만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조석 고정은 보통 액체인 외핵의 전류에 의해 형성되는 정상적인 자기장 유지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적색외성은 매우 심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데요. 화성이나 수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장이 약하거나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과 근접한 항성의 강력한 방사선이 합쳐지면 대기는 급속히 사라지게 됩니다. 케플러 22b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행성은 백조자리에 있는 케플러 22라는 태양과 비슷한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주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0.8AU로 태양계로 바꿔 생각하면 금성과 지구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케플러 22는 태양보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케플러 22b의 온도는 지구와 같거나 조금 높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성이 조석 고정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는데요. 즉, 이 행성에서의 낮과 밤은
일상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대략 295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케플러 22b가 지구보다 크고 무거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경은 적어도 지구의 2배에서 2.5배입니다. 질량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9배 미만 정도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약간 더 낮을 듯한데요. 즉, 케플러 22b는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지구형 행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니 해왕성이나 바다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행성에서는 상당히 고밀도의 대기가 있고 그것은 표면 전체를 덮는 바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바다는 수천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압력은 상승하고 바다는 맨틀로 바뀌고 금속 핵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왜 이 케플러 22b를 선택했는지, 이 행성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주여행을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664광년은 우주 스케일로는 아주 짧은 거리이지만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를 내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케플러 22를 향해 광속의 99.99%의 속도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3분의 2에서 6분의 5 정도까지 온 것인데요. 아직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이동하려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웜홀을 만들어내는 엔진,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쾌적하지 않은 해수욕. 케플러 22b에 대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질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성의 대기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경우 이 행성의 표면의 바다는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과열된 초임계 유체라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수영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몇 초 동안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우주복이 없으면 기압에 짓눌리고 말 겁니다. 만약에 케플러 22b의 대기가 지구의 대기와 비슷하고 이 행성의 해수면에서는 인간이 우주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도, 공기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여기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걸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중력입니다. 케플러 22b는 본격적인 거대 행성은 아니지만 지구보다 훨씬 큰 질량의 행성입니다. 현재 밀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계산하려면 정확한 크기와 질량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데이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유사한 천체에 대해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면 그 밀도는 지구와 같거나 약간 작을 겁니다. 즉, 케플러 22b의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한 거죠. 다시 말해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체중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학적인 데이터는 적지만 여러분은 원심기에서 훈련을 받는 조종사나 우주비행사와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훈련 중에 그저 누워있을 뿐이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팔과 다리만큼은 움직여서 뜬 상태를 유지하는 등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큰 장애물은 파도입니다. 케플러 22b에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진 위성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다에 밀물이 생길 것인데요. 게다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에는 대륙이나 섬조차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조대의 파도를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늦추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2번, 높이 수 킬로미터의 대형 쓰나미가 이 행성의 표면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 정도 파도에 휩쓸린다는 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겠죠. 설령 위성이 없더라도 항성의 중력의 영향으로
역시 파도는 생길 겁니다. 지구조차도 태양의 중력은 달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을 뿐 조수의 밀물을 끌어당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22b의 경우 항성에 의해 야기되는 파도는 위성에 의한 파도보다 훨씬 작겠지만 몇 미터 높이의 물더미에 휩쓸리는 것도 그다지 기분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장애물은 케플러 22b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적 생명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바다 행성에는 문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없고 불을 피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해양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하지는 않죠. 물론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먹이로 여기고 사냥을 하려는 생물종은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존재하는 생명체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남아 번식해왔다는 걸까요? 초식동물을 포함한 동물들은 실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그 후손들은 인간을 위험한 존재라고 여겨 공격하기도 하고 상어처럼 단순한 호기심으로 덮쳐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어쨌든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정리해보면 케플러 22b가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라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 행성의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박 안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